반갑습니다. 글로벌 경제 리포터 짜영입니다. 자, 어제 증시 시장은 9월 주요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전년 대비 8%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증시 현황 먼저 보시면 모처럼 만에 붉게 증시가 물들었습니다. 다우가 1.86% 상승한 3185선이고요. 나스닥도 무려 3.43%가 오른 1675선입니다. 자, S&P도 2.66% 상승한 3,677선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어제의 상승적인 뉴스는 아무래도 영국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뱅가드에 따르면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는 시장이 9월에 발생한 영국 국채 위기와 같은 추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영란은행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자율이 지난 6개월 동안 빠르게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경제국의 정책 금리가 2023년 3월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10월에 연준의 정책 금리 방향과 관련해서 기대치가 크게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현재 3%에서 3.25%의 목표 범위 내에서 2023년에 5%를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의 빨간 점을 보시게 되면은 터미널 금리 또는 이 긴축 주기 동안에 중앙은행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정책 금리는 2023년에 거의 6%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는 4%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금리는 기존 정책 금리보다 훨씬 높은 2% 수준인 중립금리가 주요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월요일에 거의 4%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 11주 동안에 이렇게 각각의 상승은 미국 주식에 이제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을 보였고 소비자들이 주요 기업에 빌린 돈을 점점 더 비싸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소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 편집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봐서는 오늘 갭상승이 최소 4%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급작스러운 반등이 과연 계속적으로 유효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은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풋 옵션에 대한 구간을 보더라도 굉장히 풋 옵션에 대한 매물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상 최고치의 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슬 같은 경우도 어제 7.33달러까지 이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TQ에 비해서는 지금 반도체가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향으로 가는 이런 추세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이 마디선 구간까지 거의 10달러 구간까지 올라오는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기술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늘부터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이제 실적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테슬라까지 봤을 때 이런 반등적인 구간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하방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히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어느 정도 불안하신 분들은 익절 구간이 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추세가 다 하방 쪽으로 가는 추세, 그리고 지금 속슬이 이 구간까지 안착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속슬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반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라든지 소위 말해서 불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태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돌아서 버리면은
이 추가 매수한 만큼의 손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반등 시에 불타기, 추가 매수는 굉장히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간 선거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요. 분명히 한 번의 어떤 단기적인 랠리 상승은 분명히 와줄 겁니다. 자,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반등적인 구간을 끌고 갔다가 이 저점에 대한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시키고 갈 가능성과 이 저점에 대한 이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Q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계속 하향으로 내려오는 이런 추세적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 이 썸머넬리 격이죠. 썸머넬리 격의 이 고점적인 구간에서도 지금 다시 하향 추세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21달러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이 반등적인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 저점에 대한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TQ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최소 이 구간까지는 올라와서 안착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TQ도 어제 나름대로 9%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오늘 넷플릭스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주들의 실적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리고 내일 테슬라의 실적이 딜리버리 대비해가지고 정말 이 실적이 적용돼서 좋게 나오는지 또는 안 좋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저점에 대한 구간을 한 번 더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추세 전환적인 변곡점에 대한 구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시장도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